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3강 PLS-SEM 반영적 측정 모델 평가 3 판별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 타당도를 보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개념을 잠깐 살펴보죠. 디스크리미넌트 벌리디티가 판별 타당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념과 개념을 각각 잘 분리해서 각각이 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 간에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별 타당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그동안 혼넬-라카 기준이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각 잠재 변수의 AV 제곱근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 제곱근이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중에서 가장 높은 값보다 큰 경우 우리가 이걸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차 적재치 분석이 또 있는데 이 교차 적재치 크로스 로딩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초통계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 적재치 즉 이거를 요인 적재치라고 하는데 이 요인 적재치가 교차 적재치 크로스 로딩 값이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 로딩 값보다 큰 경우, 초과하는 경우, 큰 경우에 우리는 이제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HT-MT 비율을 활용하는 이제 방법이 최근에 이제 국제 학술지 등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수용 기준이 있는데 0.9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값들이 HT-MT 비율 값들이 0.9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 0.9 미만이면 우리가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말하면 0.85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기준은 0.95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다 충족된다면 이제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은 것은 0.9보다 이 HTMT 비율이 적을 때 우리가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수용 기준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HTMT 비율에서 이제 신뢰 구간법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꼭 해야 돼요. 부트스트래핑을 해야지 랩핑을 해야만 우리가 신뢰도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LS 알고리즘, PLS SM 알고리즘만으로는 HTMT 신뢰구간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걸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부트스트래핑을 꼭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보시면 하나하나 조금씩 보면 자, 우리 폰넬라카 기준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AV 값을 구한 거에서 루트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루트를 세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쪽 밑에는 뭐냐 그러면은 요 밑에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값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변수 간의 잠재 변수 간의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AV 이렇게 루트 AV 값보다 적으면 이렇게 되면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차 적재치에 의해서 판별 타당도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교차 적재치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 로딩에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요인 적재치가 되는 거고요. 요인 적재치가 되는 거고 팩터 로딩이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뭐냐면 교차 적재치예요. 이쪽이 크로스 로딩이죠. 교차 적재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적재치가 요인 적재치보다 이렇게 적을 때 우리가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파란 값들이 인터에 적재가 잘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이 1, 2, 3는 어디에 적재가 됐냐면 오른쪽에 적재가 잘 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적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차 적재치고 이게 요인 적재치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묶여졌어요. 이렇게 묶여져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판별 타당도가 있으려면 이제 측정 변수 외부 적재치가 교차 적재를 초과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 초과를 했잖아요. 두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서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HT-MT 비율 기준으로 이제 판별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을 한번 그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HT-MT 비율을 계산할 때 이쪽 위에 거를 이제 하고 이 밑에 거 이쪽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MH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MH 상관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일 특질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상관관계를 MH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네모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또 네모 부분은 뭐냐면 이제 HH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요건데 다른 특질,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예,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할 때 계산 요소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요 변수 간에 이게 이제 잠재 변수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잠재 변수인데 이 잠재 변수에 지금 세 개의 측정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세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상관관계를 구한 거예요. X와 X1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이제 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 세 개의 상관관계 개수가 있는데 이거 세 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눠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요 MH 상관관계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를 더해가지고 상관관계 수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요 값이 계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다 이제 상관관계를 여기 몇 개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다 더해가지고 9로 나눠주면 HH 상관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요소가 다 계산되는 건데 다음 페이지로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계산 공식에 HH 이 상관관계의 평균치를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Y1 그 잠재 변수의 MH 상관관계에서 평균치, Y2의 MH 상관관계 평균치를 각각 구해가지고 이 루트로 이제 여기를 세운 거죠. 분모에는 이걸 세운 값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HTMT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실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잠재 변수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개씩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 각각이 지금 측정 변수들을 세 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특질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잠재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특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잠재 변수고 방법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씩 이렇게 있는 거죠. 세 가지씩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다 구했다고 보시면은 요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고요. 그러면 하나가 또 계산된 거죠. MH 상관관계가 요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주면 또 하나 또 MH 상관관계 구해졌고요. 이거 HH 상관관계를 요거 다 더해가지고 9로 나눠주면 이제 계산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HH 상관관계 평균치를 이제 계산한 것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HH는 9개가 쭉 있는 거죠. 9개 상관관계 수를 다 더해요. 더된 다음에 이거를 지금 9로 나누는 건데 97이 아니고 9로 나눠야 되죠. 빼시고 9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0.365가 계산되고 여기에 이제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H 상관관계 그 평균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0.40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값을 또 구해봤어요. 평균치를 Y2 거를 구해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잠재변수 걸 더한 거죠.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주니까 다시 0.607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분자는 0.365가 계산됐고 분모에는 0.409 곱하기 0.607 곱한 거를 루트로 나눠가지고 나눠주면 결국은 HT-MT 비율은 0.733이 수동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값이 이제 임계치
라고 볼 수 있는 0.9 미만이면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하고요. 좀, 아, 보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0.85라고 돼 있잖아요. 0.85보다 적으면 우리가 판별 타당도가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기준은 얼마라고 했어요? 0.95보다 작으면 우리가 잠재 변수 간의 판별 타당도가 있다. 개념과 개념을 잘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HTMT 비율 기준 판별 타당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신뢰 구간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컨피던스 인터벌 메소드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헤테로트로이트, 모노트로이트 비율을 HTMT 비율을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한값과 상한값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하한값 2.5%, 상한값 97.5%니까 이거는 0.05라고 볼 수가 있죠. 0.05 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건데 이 사이에 이 값 사이에 1이 있느냐 없냐가 중요한데 지금 1은 여기 없어. 이 사이에 1이 없죠. 그래서 지금 각각은 다 판별 타당도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평가하시면 돼요. 판별 타당도가 있다.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이 보시면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이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하려면 사실은 이거는 부트 스트래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트 스트래핑을 이제 통해서 부트 스트래핑을 해야 돼요. 랩핑을 돌려가지고 이 값을 구해서 이렇게 일이 없으면은 판별 타당도가 있고 만약에 일이 있으면 이 사이에 일이 있다 숫자가 일이 해당되는 숫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판별 타당도가 이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통계 실습 7-3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추정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5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판별 타당도를 평가하시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이제 보시죠. 통계 실습 7-3 반영적 추정 모델 평가 5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 결과 중에서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벌리디티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디스크리미넌트 벌리디티에 여러 가지 결과값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HTMT 비율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값들이 0.9 미만인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숫자 값들이 다 0.9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잠재 변수들 간에는 이제 개념과 개념이 잘 구분되고 이렇게 분리돼서 설명될 수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매트릭스로 본 거고 리스트로 보면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이래서 이 비율들이 0.9 미만이면은 마찬가지로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고 바차트로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0.9 미만 이 헤테로투이트 HMT 비율이 0.9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해서 판별 타당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폰넬 라카 기준이 있어요. 폰넬 라카 기준이 있는데 폰넬 라카 기준에서 대각선을 쭉 보시면은 이 대각선이 뭐라고 했어요? AV의 제곱근이라고 했잖아요. 루트 세운 거, AV의 루트 세우는 거, 제곱근, AV 제곱근이라고 했는데 AU는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판별타는 평가 대상이 아니니까 그대로 그냥 1로 해놓은 거고요. 어떤 때는 이거 값을 안 쓰고 그냥 단일 항목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속에다가 나중에 결과 보고하실 때는 1 대신에 단일 항목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평가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대각선이 바로 뭐냐면 폰넬 라카 기준에서 PLS SM을 사용할 때는 이 대각선은 AV의 제곱근이에요. 이 AV의 제곱근이고요.
이 값들이 AV의 제곱근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0.402부터 0.598, 0.612, 0.758, 0.775, 0.610, 위쪽 다 밑에 쪽, 이게 삼각형, 역삼각형 밑에 있는 것들은요, 다 뭐냐면, 이것들은 상관관계 개수예요.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각선 값보다 요 역삼각형 그 밑에 있는 값들, 이 값들이 더 적으면 이제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폰넬-라카 기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구간법을 사용해서 판별 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출력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G로 가셔가지고요. calculate 푸트스트래핑을 선택하십니다. 푸트스트래핑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를 꼭 패스트에서 뭘로 바꿔야 되냐면 컴플리트 슬로우로 꼭 바꾸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플리트 슬로우로 지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둔 다음에 스타트 칼큘레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내려보면 HTM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눌러보세요. 클릭하시면은 이제 2.5%에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7.5%까지 되어 있어요. 이걸 합하면 5%죠. 그래서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지 안 한지를 이제 신뢰구간법으로 알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2.5%하고 97.5 사이에 1이 있는지를 쭉 변수별로 다 봤더니 1이 하나도 없어요. 1은 97.5% 이상 위쪽에 있잖아요. 1이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1이 없기 때문에 1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1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강 PSSM 반영적 측정 모델의 평가 3 판별 타당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